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철도 토목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철도의 의의에 관한 문제로 철도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철도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건설비가 저렴하다입니다. 철도는 사실 건설비가 매우 많이 드는 교통수단입니다. 선로 부설, 역사 건설, 신호 설비, 전기 설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단 건설이 완료되면 한 번에 많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운행하는 정시성이 높으며 사고율이 낮아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단위 수송량당 에너지 소비가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아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건설비가 비싸다는 점이 철도의 단점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철도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철도 계획에 관한 문제로 역세권 설정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철도 계획 수립 시 역세권 설정의 기본 반경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500m입니다. 역세권이란 철도역을 중심으로 철도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향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외를 기본 역세권으로 설정하며 이는 사람이 도보로 약 5분에서 7분 정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 거리는 보행자가 부담 없이 걸어서 역에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로 인정되고 있어 철도 이용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개발에서도 역세권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광역 역세권의 경우는 1km 정도까지 확장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도시철도에 관한 문제로 도시철도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도시철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철도 토목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좌표계에 관한 문제로 측량 좌표 체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지역 좌표계는 TM2형법을 사용한다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표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세계 측지계는 GRS-80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ITRF 2000 좌표계를 사용하며 도쿄 데이텀은 과거에 사용했던 일본 측지계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역 좌표계는 횡메르카토르, 즉 트랜스버스 메르카토르 투영법을 사용하여 동서 2도씩 5개 대역으로 나누어 좌표를 부여합니다. 동부 원점, 중부 원점, 서부 원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위도 좌표계는 지구를 구 또는 타원체로 보고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표시하는 곡면 좌표계이며 평면 좌표계가 아닙니다. UTM 좌표계는 우리나라 군용지도 등에서 사용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GNSS에 관한 문제로 위성항법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GN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전리층 지연은 측위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GNSS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약자로 위성을 이용한 위치 측정 시스템입니다. GPS는 미국, GLONASS는 러시아, 갈릴레오는 유럽연합, 베이도우는 중국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모두 GNSS에 포함됩니다.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위성 신호가 필요한데 3개로는 위치만 4개 이상으로 시간 오차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치기는 두 수신기를 이용하여 공통 오차를 제거하므로 절대치기보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반면 전리층 지연은 GNSS 신호가 전리층을 통과할 때 속도가 느려지면서 발생하는 지연으로 측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차 요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삼각 측량의 변장 계산에 관한 문제로 삼각법 공식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삼각 측량에서 변장 계산에 사용되는 공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사인 법칙입니다. 삼각 측량은 기준이 되는 기선의 길이와 측정된 각도를 이용하여 다른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측량 방법입니다. 변장 계산에는 사인 법칙이 사용되는데 공식은 a분의 사인 a, b분의 사인 b, c분의 사인 c로 표현됩니다. 즉,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그 대각의 사인 값의 b는 일정하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그 사이각으로부터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공식이고, 탄젠트 법칙은 삼각형의 두 변의 차와 합의 비를 이용하는 공식이며,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만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삼각 측량에서는 일반 삼각형의 변장 계산에 사인 법칙이 가장 적합하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철도 토목기사 필기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멘트의 정의에 관한 문제로 모멘트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모멘트의 정의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힘과 모멘트 팔의 곱입니다. 모멘트는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의 효과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물리량으로 응용역학과 구조역학의 기초 개념입니다. 모멘트는 힘과 모멘트 팔의 곱으로 정의되며 수식으로는 m 등호 F 곱하기 D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F는 작용한 힘의 크기, D는 모멘트 팔로서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의미합니다. 모멘트가 같은 힘이라도 회전 중심에서 멀리 작용하면 큰 모멘트를 가지며 가까이 작용하면 작은 모멘트를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의 예로 문을 밀 때 손잡이가 멀리 있을수록 적은 힘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모멘트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N뉴턴미터 또는 KN뉴턴미터를 사용하며 부호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구분합니다. 구조 설계의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면 2차 모멘트에 관한 문제로 직사각형 단면의 공식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직사각형 단면, 폭 P, 높이 H의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B 곱하기 H 세제곱 나누기 12입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단면이 힘에 저항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단면 특성값입니다. 직사각형 단면의 도심축, 즉 단면의 중심을 지나는 수평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I 등호 B 곱하기 H 세제곱 나누기 12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B는 단면의 폭, H는 높이입니다. 이 공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높이 H가 세제곱으로 들어가므로 단면의 높이가 휨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단면적이라도 폭보다 높이를 크게 만드는 것이 휨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의 단면을 세로로 길게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휨 응력을 계산할 때 분모에 사용되는 값으로 시그마 등호 m 곱하기 y 나누기 i의 공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본 중의 기본 공식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회전 반경에 관한 문제로 회전 반경의 정의식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회전 반경 R과 단면 2차 모멘트 I, 단면적 A의 관계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R 등호 루트 I 나누기 A입니다. 회전 반경은 영어로 radius of gyration이라고 하며 단면의 형상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특성값입니다. 회전 반경은 R 등호 루트 I 나누기 A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I는 단면 2차 모멘트, A는 단면적입니다. 회전 반경의 물리적 의미는 단면의 모든 면적이 도심으로부터 한 점에 집중되었다고 가정할 때 같은 단면 2차 모멘트를 가지려면 그 점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회전 반경이 클수록 단면이 도심에서 멀리 분포되어 있어 휨이나 좌굴에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전 반경은 특히 좌굴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데 세장비 람다 등호 KL 나누기 R 공식에서 분모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압축제 설계에서 회전 반경은 단면 효율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